저는 키코에 관해서 과거에 40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설명이고, 그 내용은 샘, 안, 키코, 해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한 16분 지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제로 코스트 실린더를 발견했는지 그것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키코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사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사실이 있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사실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과거에 충분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오늘 설명을 시작합니다. 키코는 그 자체가 사기다 하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고, 그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장이 과거에 있었던 걸 대충 추려보면 노벨상을 받은 앵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피해자 측을 도와서 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 분이 주장한 거는 변동성이 커서 배리어는 금방 무너진다. 그러니까 배리어란 거는 키배리어, 코배리어, 이거는 금방 무너진다. 코배리어가 무너지면 풋 옵션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고, 키배리어가 무너지면 그 수출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은행 측을 도운 로스 교수는 앵글 교수가 가지고 온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10년 전의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파워가 더 큰 은행 측이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 키코는 그 자체가 사기다는 주장이 박선종 교수님의 오마이뉴스 17년 7월 12일자 칼럼을 보면 풋 옵션보다 콜 옵션이 더 많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키배리어가 무너졌을 때 수출업자는 자기 손에 없는 달러를 사와서 은행에 헐값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 헐값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것이 핵심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키배리어 행사가 코배리어 이 세 개의 선이 있는 키코를 신문에서 읽었을 때,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이 됐는지. 그때 그것을 읽었을 때 어떤 것을 해괴하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해지라 하면 보험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면 누군가의 생명을 보험에 들었다 이러면 보험회사하고 그 생명을 가진 그 사람하고 둘 다 같은 마음입니다. 둘 다 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죽는 사람은 슬프고 그 사람이 죽으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고, 이래서 보험은 그 마음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키코를 보면 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은행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 키배리어 때문에 수출업자는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양갈래로 이렇게 째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오랫동안 학자들은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했죠. 카지노 자본주의의 특성은 갑의 약은 을의 독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 그것을 카지노 자본주의를 하고, 이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중 아마 키코보다 더 큰 폐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괴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 갑의 약은 을의 독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선을 봅시다. 그러면 코벨이 이 키코는 근본적으로 두 개의 옵션의 교환인데, 수출업자가 일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 그걸 풋 옵션이라고 그러고, 은행이 이 가격으로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서, 제로 코스트를 이루었다.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격을 맞추자면 풋 옵션 가격을 더 낮추거나 더 작게 만들거나 콜 옵션 가격을 더 크게 만들면 그것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행사 가격, 요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행사 가격을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행사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욱더 풋 옵션 가격은 낮아지고 콜 옵션 가격은 올라가니까 1대1로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이 1대1로만 맞춰버리면 이 키코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것을 저기 밑으로 끌어올리기만 해도,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해도 키코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1대1에도. 그런데 왜 굳이 이 행사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느냐? 이게 근본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이 분명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키 배리어를 이걸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 배리어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키 배리어를 밑으로 끌고 내려올수록 콜 옵션의 가격이 더 높아지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키 배리어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두드리기가 더 쉬우니까 은행의 콜 옵션은, 은행이 산 콜 옵션의 가격이 높아지죠.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요걸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요선 요로 끌고 내고. 그 다음에 코베리어를 한번 봅시다. 코베리어는 이렇게 끌고 올라갈수록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이 끌고 올라갈수록 풋 옵션의 가격이 더 낮아지죠. 가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코베리어는 두드리면 그게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가 줄어들죠. 코베리어를 끌고 올라가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베리어를 위로 끌어올리든지 행사 가격을 밑으로 내리든지, 그 다음에 키베리어를 끌어내리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 둘, 셋 다,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1대1의 구조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행사 가격이, 옵션은 두 개가 있는데 왜 행사 가격이 하나일 필요가 있는가? 그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두 개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았죠.
두 개 있는 행사가격이 두 개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로 코스트 실린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키코의 제작 과정을 안다. 이 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작 과정을 안다는 것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지금 때가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중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캄캄한 동굴에서 실 끝을 잡고 줄줄 따라가면 실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듯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이 베리어는 없애버리고 베리어하고 요 해서 한 선을 만들어버리고 베리어는 없애버리고 베리어를 치는 그것이 바로 행사 가격이다. 그 다음에 그런 풋 옵션은 새로운 행사 가격을 요 밑에 지금 현재 계약시 시세보다 요 밑에 두고 이렇게 해서 요는 없애버리고 요를 합쳐버리고 요 없애버리면 두 개의 행사 가격으로 두고 행사 가격 그 자체가 베리어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로 코스트 실린더를 찾았는데 보니까 과연 제로 코스트 실린더는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두 개의 행사 가격만 있고 베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IMF 논문을 발견한 겁니다. 이 IMF 논문을 보니까 그 핵심 수단은 인더마니에 있었다. 이를 할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인더마니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가 날마다 이 옵션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은 몰랐습니다. IMF 논문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더마니아 구조로 뭐냐 하면은 IMF 설명에 의하면 이 행사 가격 있죠. 행사 가격을 이 현재 계약시 시세보다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콜 옵션의 경우에는 이 맞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세보다 더 높은 행사 가격으로 콜 옵션을 은행이 산다. 이러면 그 콜 옵션 가격은 충분히 낮아져 있고 이 제로 코스트 실린더에도 맞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풋 옵션을 한번 보십시오. 풋 옵션은 지금 시세가 계약시 시세가 예를 들어 전호인데 지금 수출업자가 전원보다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현재 시세가 전원인데 현재 시세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풋 옵션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선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콜 옵션에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 콜 옵션을 사는 은행이 불리한 가격이니까 이것을 out of the money 구조라고 합니다. out of the money. 그 다음에 풋 옵션을 보면 그 풋 옵션을 사는 수출업자는 현재 시세보다 더 유리한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이것을 인더마니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더마니 구조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요 차이만큼 옵션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럼 은행 현실적으로 수출업자가 지나치게 달러가 내려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시세보다 더 높게 팔아야 할 그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덜렁 계약에 응하는 이유는 이게 복잡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냐? 간단히 이 긴 역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앵글 교수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로즈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걸 반박하지도 못했고 지금 법정에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당장 오늘 수사를 시작을 해야지 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업자가 이 계약을 사인을 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은행 직원들도 10중 8구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잡한 구조를 이제 이 제로 코스트 실린다라는 훌륭한 제품 당연히 이 거래되고 있는 이건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제로 코스트라는 것이 이 사기도 아니고 실린더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된 거죠. 실린더는 이게 두 개가 있고 두 개 사이에 벽이 처지가 있어 가지고 수출 업자들은 요 벽 밑으로 더 내려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해증을 받고 요 벽 위로 더 올라갈 경우에는 그 올라가는 이득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위험을 피하니까 공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지금 요 이상 올라가면 자기들이 이득이 생기고 요 이하로 내려가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은행은 문제가 없는 것이 은행은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업자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도 상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해증을 이쪽으로 해주고 또 저쪽으로 해주고 반대 방향으로 이래 해주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달러의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죠.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주는 사람 달러를 내놓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숫자는 똑같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결되는 겁니다. 은행은 아무 염려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은행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은행에 그걸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은행은 스스로만 챙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은행도 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만 챙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수료를 챙기지요. 그런데 우습게도 지금은 은행이 수수료를 챙긴다 그런 것도 문제로 삼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단 말입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당연히 수수료를 챙겨야 되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제로 코스트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제품이고 그 사기가 아닙니다. 키코가 사기지 제로 코스트가 사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키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었냐. 이렇게 사기 제품을 만들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이 행사 가격입니다. 행사 가격을 쭉 두 개가 있어야 되는 행사 가격을 한 군데로 합쳐버렸어요. 그래가 하나의 이 풋 옵션 가격이 높였단 말입니다. 그 첫째 사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편안한 제품인데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이 속이려고 만든 겁니다. 악의가 있는 겁니다. 이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만드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사기입니까?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요 하나만 봐도 됩니다. 요 하나만 보면 IMF 논문에 훌륭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피해자들은 돈을 좀 써서라도 여기 있는 이 IMF 논문을 완전히 한국말로 완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또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는데 100시간이 걸리든 1000시간이 걸리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자체가 사기입니다. 이 논문을 발견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검색으로 키코, 랜들, PDF 이런 이 논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스트 실린더가 뭔지는 어디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인베스터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발견하고자 하면 제로 코스트 실린더 인베스터피디아 이런 식으로 치면 요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악의죠. 두 번째 악의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악의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은행이 풋 옵션을 팔았죠. 비싼 값에. 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비싼 값에 팔고 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코베리어는 뭐냐 하면은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은행이 리스크를 줄인다 이거죠. 그러면 얼른 보면 이 코베리어를 쳐서 리스크를 줄이고 또 이 키벨을 쳐서 수출업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코벨을 쳐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고 뭐 이래 한 것이 리스크를 줄인다 이래 하니까 그 말만 가지고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리어를 친 것은 제2의 사기인데 코베리어를 이래 쳤을 때 이 코베리어를 쳤다는 그 사실이 시장의 성격을 확 변동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은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왕창 달러를 내다 팔아서 얼른 코베리를 때려서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세력이 균형이 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로코스트 실린더는 이러한 배리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변동을 자연 상태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호수물과 같습니다. 거기에 빨간 공을 띄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며칠 뒤에 그 공이 어디 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배리어가 딱 설치되면 갑자기 해류가 형성됩니다. 멕시코만 해류처럼 멕시코만 해류가 쭉 대서양에서 북쪽으로 쭉 흘러가서 영국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흘러가는 방향이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내려가면. 반대로 올라가면 이 키배리를 금방 두드리기는 일도 아닙니다. 금방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가면 해류가 생깁니다. 은행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얼른 키배리를 때리고 싶어서 은행들이 막 달러를 사들입니다. 사들이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한국에 가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고 달러를 가져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김새를 채고 많은 투기꾼들이 따라서 달아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조작이 일어났다 그걸 밝혀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붙잡고 누구의 멱살을 잡고 환율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피할 수단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환율 조작은 이 키코라는 그 제작 자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배리어를 두 개를 침으로 해서 환율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배리어 자체가 사기냐?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리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리어를 두고 두드리려 하는 세력과 두드리지 않으려는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어떤 시장에서는 이 배리어에서도 무방합니다. 이 잔잔한 호술처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한쪽은 수출업자고 한쪽은 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과 세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혀 다른 세력을 두고 이 배리어를 쳤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승리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아기 2는 풋 옵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기 3은 키배리어를 친 것은 은행이 자기들 투기에 유리하게 쉽게 투기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MF 논문을 보면 투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수출업자들이 투기에 참가했다. 이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IMF 논문에 그 사람이 랜들이라는 사람이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투기는 무슨 투기? 그런 매력 없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수출업자가 투기를 한다면 투기의 이 수단은 요 행사가 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행사가 있죠. 행사가격.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이것을 행사해버린다든지 약간 내려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행사해버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두고 기업의 수출업자들이 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피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투기가 예를 들어 내려간다 하더라도 코베를 때릴 때까지는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좁은 요걸 보고 투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투기할 생각이 있다면 사자마자 팔아버리다든지 이거 계약하자마자 행사한다든지 날마다 어떤 직원을 딱 시켜서 이 환율을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수출업자들 어디 있으면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심코 몰라서 사인한 겁니다. 이거 조그만 이걸 보고 투기 기회가 아주 작은데 이걸 보고 어떻게 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일에 수출업자가 투기를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투기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IMF 논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투기는 누가 하느냐? 은행이 투기를 하는 겁니다. 투기의 특색이 뭡니까?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큰 횡재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카지노 2개 하러 갑니다. 그거 뭡니까? 슬라트 머신에 동전 하나 집어넣고 대박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이 조그만 리스크를 안고 이 조그만 리스크 코베를 금방 때리니까 조그만 리스크입니다. 막 내려갈 때 눈치 빠는 사람도 빨리 이거 행사를 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러지는 않죠. 그 수출업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키베리언을 두드리는 거는 키벨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키벨을 얼른 두드려서 은행은 큰 횡재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은행이 투기를 하기 위한 훌륭한 제품이죠. 은행의 투기를 위한 제품입니다. 기고는. 자, 그러면 이 제로코스트 실린더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키코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이 인더마니 구조와 제로코스트 실린더와 시장의 특성,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이 났더라 하더라도 쥐꼬리만 이렇게 조그맣게 행식만 있고 형식상으로 해결을 날 뿐 그 수출업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